네, 국회가 여대 야소 구도죠. 그리고 사선 의원 출신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와서 이 다소 느슨한 청문회가 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강대강 검증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여당이 후보자를 감싸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다르다는데 뉴스더에서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 청문회가 지나치게 인신공격성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공수가 반대였던 지난 정부 때 민주당도 많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당시 민주당의 검증 칼날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였던 한덕수 총리 인선을 꺼내 들었지만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회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없다고 얘기합니까? 개인정보 제공만 해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제출도 많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네, 뭐 그때도 한 1000건이나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역할극을 하듯이 서로의 입장이 바뀌는 거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청문회법 개정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검증하고 특히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한 적이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어렵다고 토로하자 내놨던 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정권을 넘겨준 뒤엔 돌연 이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또다시 법안을 꺼내든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청문 제도 개혁 TF를 꾸려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성보다는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는 건데 국정을 책임질 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 논란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보면 초기엔 좀 잠잠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 부실 검증 문제에 여론이 집중될 경우 국정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은 뒤 민주당의 이런 위기의식이 더 강해진 듯한데요. 민정수석 조기 낙마에 이어 총리 후보자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정부 조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뭐 리포트로도 살짝 봤습니다만 여당 의원들 공격이 주로 주진우 의원에게만 집중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검증에 나서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일각에선 검사 출신인 주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김 후보자의 재산이 적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야인 생활이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 않냐는 판단이 담긴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혼란스러운 당 내부 사정으로 검증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주진우 의원만 타깃이 된 거란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네, 뭐 공격하는 사람이 주 의원밖에 눈에 안 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정권 바뀌고 공수가 달라졌지만 검증의 기준은 또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나흘 뒤 청문회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